요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등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탄핵되면 폭동이 나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구호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발표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평검사로서 참여했던 김기춘, 어버이연합 관제 집회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윤선, 두 사람이 마침 나란히 구속됐지요. 시대를 거꾸로 읽는 분들, 그분들에게 인생이 실전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함께 만나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임 소장님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신다고요? 네네. 왜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피의자로 소환돼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적도 있으시죠? 있죠. 저는 수갑차고도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요? 예.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병역 거부해서요. 양심적 병역 거부.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쓰신 분이 바로 임태훈 소장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시는 이유는 고소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예, 고발이죠. 고발. 예, 고발. 네, 예. 어떤 일로 고발하시는 겁니까?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그 내란 선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탄핵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절차법에 따라서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탄핵을 가결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 세력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려야 된다. 총으로 갈겨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발언들까지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종북이니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계엄령 선포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종북이니까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 총으로 쏴 죽이고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박흥렬 경호실장하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 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일부러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야, 세상에 김광진도 아니고 김관진이 간첩이라면 그 도대체 이 땅에서 간첩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을 총으로 드르륵이라는 표현을 해요. 드르륵.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는 5.18 강주 학살은 당연한 것이고 제주 4.3 학살도 시극히 당연한 거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인종 청소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거는 우리 유엔에서 요즘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는 헛발질하고 있는데 그건 유엔에서는 엄밀하게 집단 살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노사이드, 나치가 하는 짓, 이런 거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 그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한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 이 수준을 비교를 하면요, 고차원적인 아주 비판, 그런 거죠. 사실은 막말도 다 수준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막 수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요, 거의.
저는 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격하게 얘기한 건데,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너무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 아니요, 같은데. 저기 대한민국이 예. 표현의 자유가 이런 것까지 보장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예. 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예. 그것을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다 활용해서 우리 법 체계 내에서 예. 도저히 이것을 구제받을 수 없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써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과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뺏은 권리인데 예. 지금 봉건제로 가자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저렇게 국방부 앞에서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든 피켓을 보니까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이 답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뭐 이러고 있는데, 우선 소장님, 이 발언에 이런 그 법 위반 소재는 뭐 둘째치고 실제로 계엄령이나 친위 쿠데타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다. 예. 라는 얘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먼저 그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군부 보고 너네 장난질 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계엄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오늘 선포하더라도 의회가 계엄령을 해제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열이 받았던 거는 너무 이건 상식 이하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 이하로 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가택연금한다든지 체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막장으로 가자면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국회가 이제 해제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그 철수를 안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시나리오를 그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불가능할까요? 국회에서 이미 모여 있는 상태라면 군이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승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가결을 한 상태에서 군대가 계속 철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반란입니다. 반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군인들을 체포해야 되는 거죠. 그땐 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또 군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말을 듣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국회 해산 절차가 적법하면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그 불법적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군대도 진압을 하러 들어올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전 상태로 가는 것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전국에서 집회나 시위가 뭐 국민들 탱크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동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결국 이제 말로 이제 구라를 푸는 정도인데,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버젓이 공론회장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뭐 문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이거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6월 항쟁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시 냉동인간이었다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 박정희 정권인데 박근혜 늙었는데 보면 아는데 그걸 참 인식을 못하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정지되어서 그들에게는 아무 기억이 없고 지금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 시대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얘기를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이런 분들이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마치 우리가 야만과 강기를 부렸던 그 나치의 그런 반인권적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서적을 불태우는 것을 열광하던 그런 광기와 야만만이 남아있는 사람이지는 않을까. 과연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히틀러 정권, 그 어떤 그런 폭압적인 독재 체제에도 잘 적응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네, 저는 저기 북한에 보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저기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는 김정은이 하고 있으면은 딱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유일 영도 체제인 북한에 가면은 그게 딱 맞는 수준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분명히 취임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약속이 지금 깨지고 파기된 거거든요.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는 왜 계약을 안 지키냐라고 항의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자통으로 쏴죽여야 된다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고발을 하시는데요. 네. 이 고발을 해도 그냥 묵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검찰이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구실로 묵살할까요?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탁기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예. 그 메커니즘이라면은 이분들은 다 이석기 옆방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석기 의원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통진당과의 강령과 이런 것들이 저랑 정말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가만 냅뒀으면 다음 선거 때 다 떨어지실 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시키면서 저는 오히려 부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적대적 공생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근데 법논리로 보자면 저는 이석기 씨가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로 구속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가둘 것 같으면 예를 들면은 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집권하면은 새누리당 의원들 다 그렇게 엮어가지고는 체포해서 감옥 보내야 되나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아서 집권을 하느냐 집권을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정당이 우리 헌법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노동당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녹색당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 밖에서의 논의를 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상이라면 저는 가능하겠으나 우리 헌법 밖에서 하지만 다 헌법을 지금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라는 체제. 안 그럼 정당을 만들지 말고 게릴라를 만들어가지고는 국가를 전복해야죠,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아주 급진적인 좌파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 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같은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런 공안 정국 만들어가지고는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이분들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를 꾀했다면은 근데 이분들은 남몰래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분들 죄송한데요. 이분들은 내란 선동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뭐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남몰래 한 것이고
지금 네.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버젓이 내놓고 지금 하는 거죠.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그렇다면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데 이걸 묵살한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통합진보당은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해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만약에 진짜 제대로 법을 적용한다면은 이 내란 선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이거 무기징역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셉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위험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라는 게요. 굉장히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검찰의 행태도 좀 웃기긴 한데요. 저는 경찰의 행태도 좀 웃기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회 신고를 저는 허가해준 용산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 저는 경찰 자격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집회는 분명히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 집회 신고를 반려하는 게 맞죠. 반려하고 이것이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허하겠다.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던지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오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뭔가를 계속 선동하니까 결국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회 신고는 불허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촛불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뭐 바로 황교안 씨가 엄단할 텐데 말이죠. 황교안 씨는 그거 사법 처리할 겁니다. 그런 발언했다면. 우리 촛불 시민들은 바르고 반듯한 정의로운 헌법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완성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은 지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쿠데타도 가능하다, 내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 서로 뭐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더 씌워서 균형 잡는 척 하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군요, 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자, 치료가 안 된다면은 뭐 이제 이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걸 또 자각시킬 필요가 있을 테고요.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계속 고생해 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국가 기풍 또 인권 수호를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공안부장이 된 것 같네요. 국가 변란을 획책하고 뭐 이런 발언을 써가지고 북한 문란하게 만들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금 5명을 저희가 고발하는데요. 누구를 고발합니까?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장경순. 그리고 윤용 전 고려대학교 교수. 그리고 그 뭐 양평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송만기 가수 출신 있어요. 그래요? 뭐 이분 그리고 예비역 공군 소장인 뭐 한성주. 뭐 이런 분들이고요. 저희가 이 내란 선동죄 이외에도 명예훼손죄도 저희가 고발을 하는데요. 대선 주자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을 간첩 또는 종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아주 독한 벌을 받을 텐데. 야당 대표인 노회찬,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이 정치인들에게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물었겠죠. 그래서 답이 안 온 분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바쁘신지 답이 안 오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연락처를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하셨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연락처를 모르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안 와서 이 두 분은 빼고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이 된 피해자들만 이렇게. 예, 그렇죠. 의사를 물은 제가 한민구 장관님한테 전화 드리려다가 그냥 안 드렸어요. 예. 뭐 이 정부 인사들은 지들 명예훼손은 아주 득달같이 고발을 하고 또 고소를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예, 저 어버이 앞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사드를 도입한 김관진 한민구마저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감옥보다는 간첩이 아니라 종북. 예, 종북. 예. 어쨌든 뭐 예, 종북도 종북. 마찬가지고. 이분들 종북과 간첩과 빨갱이의 경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세 단어를 좀 섞어가면서 씁니다. 예. 예, 하여간 참 특이한 분들이네요. 예, 임태훈 소장님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노동당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예, 녹색당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제 밖에서의 논의를 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상이라면 저는 가능하겠으나 우리 헌법 밖에서 하지만 다 헌법을 지금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라는 체제. 안 그럼 정당을 만들지 말고 게릴라를 만들어가지고는 국가를 전복해야죠,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아주 급진적인 좌파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예. 우리 헌법 체계 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준 같은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런 공안 정국 만들어가지고는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이분들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예. 그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를 꾀했다면은 근데 이분들은 남몰래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분들 죄송한데요. 이분들은 내란 선동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뭐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남몰래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버젓이 내놓고 지금 하는 거죠.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그렇다면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데 이걸 묵살한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통합진보당은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해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만약에 진짜 제대로 법을 적용한다면은 이 내란 선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이거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셉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위험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라는 게요. 굉장히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행태도 좀 웃기긴 한데요. 저는 경찰의 행태도 좀 웃기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회 신고를 저는 허가해준 용산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저는 경찰 자격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집회는 분명히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 집회 신고를 반려하는 게 맞죠. 반려하고 이것이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허하겠다.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던지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오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뭔가를 계속 선동하니까 결국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회 신고는 불허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만약에 마치 우리가 야만과 강기를 부렸던 그 나치의 그런 반인권적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서적을 불태우는 것을 열광하던 그런 광기와 야만만이 남아있는 사람이지는 않을까. 과연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히틀러 정권
그 어떤 그런 폭압적인 독재 체제에도 잘 적응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 저는 저기 북한에 보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글쎄 저기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는 김정은이 하고 있으면은 딱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유일 영도 체제인 북한에 가면은 그게 딱 맞는 수준이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분명히 취임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약속이 지금 깨지고 파기된 거거든요.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는 왜 계약을 안 지키냐라고 항의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작품으로 쏴죽여야 된다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고발을 하시는데요. 예. 이 고발을 해도 그냥 묵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검찰이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구실로 묵살할까요?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탁기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예. 그 메커니즘이라면은 이분들은 다 이석기 옆방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석기 의원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통진당과의 강령과 이런 것들이 저랑 정말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가만 냅뒀으면 예. 다음 선거 때 다 떨어지실 분들은 예.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시키면서 저는 오히려 부활시켰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적대적 공생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상. 예. 근데 법 논리로 보자면 저는 이석기 씨가 예.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로 구속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가둘 것 같으면 예를 들면은 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집권하면은 새누리당 의원들 다 그렇게 엮어가지고는 체포해서 감옥 보내야 되나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아서 예. 집권하느냐 집권을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 그리고 그 정당이 우리 헌법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이것이 그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예. 어떻게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을 총으로 드르륵이라는 표현을 해요. 드르륵.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는 5.18 강조 학살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제주 4.3 학살도 예. 시극히 당연한 거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인종 청소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거는 뭐 우리 유엔에서 뭐 요즘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는 뭐 헛발질 하고 있는데 그건 유엔에서는 엄밀하게 집단 살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노사이드, 나치가 하는 짓 이런 거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 그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한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 이 수준을 비교를 하면요. 고차원적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비판? 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막말도 다 수준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막판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요. 거의. 저는 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격하게 얘기한 건데, 뭐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너무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요,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이런 것까지 보장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다 활용해서 우리 법 체계 내에서 도저히 이것을 구제받을 수 없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써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과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뺏은 권리인데 예. 지금 봉건제로 가자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저렇게 국방부 앞에서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든 피켓을 보니까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이 답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우선 소장님 이 발언에 이런 그 법 위반 소재는 뭐 둘째치고 실제로 계엄령이나 친위 쿠데타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다. 예. 라는 얘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먼저 그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군부 보고 너네 장난질 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계엄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오늘 선포하더라도 의회가 계엄령을 해제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열이 받았던 거는 너무 이건 상식 이하니까. 그러니까 상식 이하로 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가택연금한다든지 체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막장으로 가자면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국회가 이제 해제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그 철수를 안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시나리오를 그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불가능할까요? 국회에서 이미 모여있는 상태라면 군이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승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가결을 한 상태에서 군대가 계속 철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반란입니다. 반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군인들을 체포해야 되는 거죠. 그땐 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또 군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말을 듣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국회 해산 절차가 적법하면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그 불법적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군대도 진압을 하러 들어올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전 상태로 가는 것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전국에서 집회나 시위가 뭐 국민들 탱크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동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결국 이제 말로 이제 구라를 푸는 정도인데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버젓이 공론회장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뭐 문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이거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6월 항쟁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시 냉동인간이었다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 박정희 정권인데 박근혜 늙었는데 보면 아는데 그걸 참 인식을 못하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정지되어서 그들에게는 아무 기억이 없고 지금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 시대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이런 분들이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요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등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탄핵되면 폭동이 나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구호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발표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평검사로서 참여했던 김기춘, 어버이연합 관제 집회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윤선, 두 사람이 마침 나란히 구속됐지요. 시대를 거꾸로 읽는 분들, 그분들에게 인생이 실전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함께 만나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임 소장님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신다고요? 네네. 왜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피의자로 소환돼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적도 있으시죠? 있죠. 저는 수갑차고도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요? 예.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병역 거부해서요. 양심적 병역 거부.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애쓰신 분이 바로 임태훈 소장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시는 이유는 고소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예, 고발이죠. 고발. 예, 고발. 네, 예. 어떤 일로 고발하시는 겁니까?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그 내란 선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탄핵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절차법에 따라서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탄핵을 가결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 세력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려야 된다. 총으로 갈겨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발언들까지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종북이니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계엄령 선포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종북이니까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 총으로 쏴 죽이고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박흥렬 경호실장하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 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일부러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야, 세상에 김광진도 아니고 김관진이 간첩이라면 도대체 이 땅에서 간첩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